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이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쉐보레 콜로라도에 이어서요, 쉐보레의 또 다른 신차, 바로 트래버스 대형 SUV 모델인 트래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보레가 이제 상당히 발빠르게 라인업을 늘려가고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이 차종이라는 건데요.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의 픽업 트럭이었죠. 또 이번에 소개되는 이 차량은 미국에서는 이제 중형 SUV 정도로 속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대형 SUV로 통하고 있는 이제 트래버스가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콜로라도 트래버스 타워와 함께 이제 쉐보레 부스를 채우고 있는 차량이었고요. 또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받았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차량들이었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팰리세이드를 통해서 이제 대형 SUV라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익숙해졌죠. 그동안에는 미국 스타일의 대형 SUV 몇몇 차종 되지 않았지만 그 볼륨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에는 이제 디젤 모델만 출시가 되다가 이제는 가솔린 모델까지 출시가 되면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좀 충족시키고 있는 세그먼트가 바로 대형 SUV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대형 SUV 시장에 이제 트래버스가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사실 최근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차종들이 국내 시장에 여러 이제 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국내의 자동차 시장의 문화가 상당히 좀 독특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독일 세단들을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입차로 좀 규정을 했다면요,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보면 미국 스타일의 상당히 큰 차들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라인업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 GM 쉐보레나 수입차 브랜드에서 픽업 트럭이라든지 대형 SUV들을 출시를 계획하면서 시장 볼륨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익히 익숙한 쉐보레의 패밀리 룩이 이 트래버스에도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존에 소개됐던 임팔라라든지 말리부라든지 이퀴녹스에서 특히나 적용됐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적용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에 그런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제가 눈앞에 소개해드리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드라인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레드라인 트림입니다. 가장 상위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이 5,500만 원대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옵션도 다 충족이 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트래버스의 프리미어 트림부터는 이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램프 안쪽이 상당히 조금 화려하게 이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본 트림인 LT 또는 LT 레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램프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량들이 좀 적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긴 한데, 아직까지 트래버스는 조금 사양을 높여야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해 보일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미국 차들이 보여줬던 이런 옵션 사양들을 본다면 중간 등급부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콜로라도를 소개하면서도 한 가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미국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의 이 픽업 트럭이라는 대형 SUV들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각진 형태의 약간 라운드된 이 네모난 형태의 휠 아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워낙 이제 바퀴 자체가 홈롤을 주행하는 것에 좀 맞춰져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바퀴가 홈롤을 주행할 때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 공간도 많이 있고요. 이 공간, 형태 자체도 사각으로 라운드된 큰 형태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픽업 트럭이라든지 대형 SUV들을 좀 특징 짓게 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도 약간 독특한 디자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C필러 뒤쪽에 이제 트렁크 공간까지 이어지는 이
쿼터 글라스 같은 경우에 끝에가 이제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차량이 조금 더 거대한 그 대형 SUV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이 조금 더 작아 보이게 하는, 뒤쪽이 조금 더 짧아 보이고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길이가 이제 5.2m가 넘어가는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측면에 봤을 때 상당히 좀 차량이 좀 둔해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서 이 쿼터 글라스의 형태, 이 검은색 쿼터 글라스의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차량의 무게감을 덜어주고 좀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러한 이상까지도 만들어주고 있는 디자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의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요, 이 리어 램프를 이제 크롬바로 커넥티드한 이러한 디자인들이 좀 눈에 띄고요. 이 레드라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그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래 보시는 저 크롬 배기구, 두 개의 배기구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검은색의 보타이 엠블렘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앞쪽에도 이제 보타이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이제 RS나 레드라인 같이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하는 경우에 노란색 엠블렘이 아닌 이 검은색 엠블렘으로 표시가 되고요. 차량의 곳곳에 이 검은색의 트림들이 더해져서 조금 더 강인한 모습, 또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트래버스의 좀 실내 디자인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타는 순간 조금 대형 SUV답게 뭐 어깨 공간이라든지 뭐 다리를 놓는 공간이라든지 이 시트의 넓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넉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단 가장 먼저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대시보드 소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말랑말랑한 소재들로 이렇게 손이 닿는 곳은 잘 닿을 수 있는 이런 곳들은 상당히 말랑말랑하게 처리가 됐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런 곳곳에 써 있는 그 곳곳에 사용된 이 플라스틱 소재들이 다소 조금 소재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국산 그 경쟁 모델들과 조금 차이점, 아쉬운 점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 같은 것을 보면은 일단 계기판 자체가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 거기에 이제 차량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정보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왼쪽에는 RPM 게이지, 오른쪽에 속도계, 이렇게 단촐한 형태의 아날로그 계기판이 위치를 해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를 조절하고 이제 설정을 온, 오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스티어링 히팅 버튼, 그리고 앞차와의 충돌을 경고해주는 이 차량 충돌 감지 기능의 활성화 버튼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민감도, 그러니까 앞차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는 이렇게 그렇게 뭐 두꺼운 타입은 아닙니다. 손에 아주 가볍게 쥐어지는 이러한 타입이고요. 휠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요. 요즘엔 사실 그 대화면에 그 디스플레이 창 뭐 12.3인치까지도 탑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8인치 정도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정도를 지원하고 뭐 미러링 정도를 지원하는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풀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 같은 경우 이제 기본 옵션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들이 좀 특이점이고요. 그 하단에 보면은 이제 시거잭과 USB 포트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무선 충전, 핸드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는 엔트리 트림이죠. 그 LT 트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프리미엄 트림부터 이제 포함된 옵션 사양입니다. 그동안 쉐보레가 선보였던 세단들에서 볼 수 있었던 이 기어 노브 상단에 있는 변속 버튼 이 위치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이 변속 레버를, 변속 버튼을 통해서 변속을 할 수가 없고요. L 모드로 놔야지만이 이 변속 버튼을 통해서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어 노브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바로 구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이 다이얼이 위치해 있는데요. 1륜 구동과 4륜 구동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험로 주행, 그리고 트레일러 견인,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하단에도 상당히 좀 넉넉한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트레이가 하나가 있고요. 트레이 하단에는 이렇게 고무 바닥도 이렇게 들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한
제가 지금 팔을 넣었을 때 팔꿈치 살짝 아래쪽까지 오는 깊이의 이제 공간, 뭐 이 넓이는 한 뼘 정도, 이 한 뼘 정도의 넓이가 되는, 좌우 한 뼘 정도의 넓이가 되는 이러한 공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까지 혹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글로브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대형 SUV에서 볼만한 글로브박스인데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가 깊진 않습니다. 그 대형 SUV, 뭐 미국의 대형 SUV를 떠올렸을 때 좀 거대한 컵홀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도 해봤는데 그런 컵홀더 크기는 아니네요. 뭐 적당한 크기의 컵홀더 크기가 있고요. 도어 안쪽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이 스토리지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크지가 않아서요. 한 500리터짜리 물병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상단에는 아주 작은 뭐 동전이나 작은 용품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2열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뭐 대형 SUV, 미국산 대형 SUV답게 상당히 좀 넓은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단 시트 구조 자체가 7인승 구조입니다. 앞에 조수석 2,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7인승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열 자체가 이제 2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조금 2열 공간에 뭐 탑승하기에 여유도 있고, 또 이 가운데 공간을 통해서 3열까지도 이동하는데도 상당히 무리 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팔걸이까지도 다 있어서요. 상당히 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 또한 좀 기울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이고요. 그리고 각도를 조금 눕혀서 사용하면 최대 한 요 정도까지 몸을 눕혀서 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2열에서는 상당히 좀 편안하게, 지금 장거리 주행에서도 상당히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트 각도 조절이 될 것 같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 앞뒤 슬라이딩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하단의 레버를 다 당기면 이렇게 앞뒤로 지금 보시는 이 정도까지 좀 움직이는데요. 뭐 3열에 사람이 없다면 최대한 이렇게 뒤로 빼서 아주 편안하게 각도까지 눕혀서 상당히 편안하게 조금 이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앞으로 당겨도 제 키가 지금 170인데요. 주먹 하나가 조금 넘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2열 공간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좀 보장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앞에 보면은 앞쪽에서도 이제 USB 포트가 2개가 있었는데요. 2열에도 USB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220V, 230V네요. 정확히는 230V 콘센트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온도와 그리고 세기, 그 다음에 시트의 그 열선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이 부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열 공간인데요. 3열 공간 역시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가장 여유 있는 3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가장 길고요. 이 부분이 고스란히 2열과 3열의 레그룸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로 2열 시트 같은데 가장 지금 앞으로 당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가 좀 넘는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트를 최대한 한번 뒤로 당겨 볼게요. 자, 요번에 한번 가장 뒤로 한번 당겨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무릎이 완전히 닿습니다. 지금 이 힙도 거의 뭐 이 뒤쪽 3열 시트 안쪽으로 깊숙하게 지금 파묻힐 정도의 아주 좁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3열을 이제 완전히 시트를 당긴 상태에서는 좀 활용하기에,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2열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넓힌 상태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적당히 조절하면 이 3열에서도 성인 2명이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가 이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또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조금 가운데 공간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아이들 셋이라면 충분히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 각 시트 끝에 좌우에는 이제 USB 포트가 위치를 해 있어서요. 뭐 스마트폰 충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아래는 컵홀더로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뭐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이러한 작은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 3열에서의 활용도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트래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적재 공간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3열 시트 구조이고, 시트를 모두 다 세웠을 때 한 이 정도의 공간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한 650리터를 살짝 넘는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의 플로어를 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하단에 90리터 가까이 이 적재 공간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곳에 이제 뭐 브러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질구레한 뭐 물품들을 수납을 깔끔하게 더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로어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게 이제 열리고 또 닫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제 적재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3열 시트를 접으면 되는데요. 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끈을 당기면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이쪽 반대편도 당겨서 쉽게 넘길 수가 있고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전동식 버튼이었죠. 이제 이쪽에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시트가 자동으로 세워지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3열 시트까지 눕히게 되면 적재 공간이 최대 1636리터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조금 뭐 애지간한 짐들은 모두 다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저 시트 안쪽 이제 2열 시트까지 모두 다 접게 되면 2700리터를 넘는 적재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동급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넓은 이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트레일러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트렁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 하단에 있는 레버를 살짝 돌려서 이것을 이제 떼내게 되면요, 요 하단에 이제 트레일러와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트레일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곳은 이제 콜로라도에서도 한번 봤던 것처럼 이제 트레일러에 브레이크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같이 제동을 해주는 그러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트래버스의 지금 주행 시승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부터 좀 양양까지 가는 이 좀 상당히 좀 긴 거리의 이 시승 코스를 이제 잡아서 지금 시승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대형 SUV의 시승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거리를 좀 시승을 하고 또 고속도로 주행이 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장거리 시승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연비에 대한 또 자신감이라고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6L V6 엔진을 탑재한 상당히 좀 대배기량의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비가 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8.3 정도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 크기의 대형 SUV들이 한 고만고만한 그 연비 성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모델보다 상당히 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이런 8.3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는 것,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소비자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트래버스의 좀 광고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TV 광고를 통해서 이 트래버스의 TV CF 광고를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상 속에서 보면은 뭐 대부분의 이 수입 SUV들이 좀 대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부터 뭐 볼보 XC40이라든지 지프 뭐 그랜드 체로키까지 이 다양한 수입 SUV들이 좀 출연을 하는 모습에 조금 흥미로웠던 점이 있는데요. 사실 쉐보레 하면 뭐 국내 제조사의 브랜드라는 인식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남아있죠. 뭐 아무래도 현대나 기아차, 뭐 쌍용차와 경쟁하는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강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콜로라도를 출시를 하고 또 이 트래버스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수입차와 경쟁을 은근히 조금 부추기는 한국GM의 브랜드 전략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GM 같은 경우 이제 수입차 협회에도 좀 등록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시장에서 판매 대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좀 역으로 이제 수입차 시장과 좀 경쟁을 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GM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좀 지적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량의 가격이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됐던 차량들이 이제 수입을 해서 좀 판매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가격을 좀 국내 경쟁 모델들과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높아졌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마진을 넉넉하게 챙기면서, 판매량은 많지 않지만 오히려 마진을 좀 넉넉하게 챙기면서 이제 수입차들과 좀 경쟁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당장에는 사실 소비자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국산차로 이제 판매되었던 차량을 뭐 한순간에 수입차로 좀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좀 국내 판매 여건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전략, 방향성의 전환이 오히려 조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GM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좀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트래버스의 가격 자체를 봤을 때도 뭐 4,200만 원부터 이제 5,500만 원까지 상당히 좀 폭넓은 그 트림을 좀 선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뭐 팰리세이드보다는 거의 뭐 크게는 이제 뭐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이제 수입차 브랜드와 좀 가격을 좀 비교해보고 경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저렴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산 경쟁 모델보다는 가격 포지션을 조금 더 높게 잡고, 수입차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포지션에 이 가격 포지션을 좀 위치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좀 남겨주는 그러한 차량이 이 트래버스가 아닌가 좀 생각도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팰리세이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인기가 좀 높아지면서 좀 출고 지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6개월부터 1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곧 있으면 10월에는 또 저희 포드 익스플로러가 출시가 되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이제 쉐보레에서 트래버스를 출시를 하면서 대형 SUV의 다양한 라인업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팰리세이드를 좀 기다리기 지루해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의 많은 수요를 좀 끌어오겠다라는 부분도 좀 엿보이고 있고요. 팰리세이드가 사용하기 좋은 편의 장비들, 그리고 다양한 고급 옵션들을 통해서 좀 어필을 하고 있다면, 이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정통 SUV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팰리세이드 같은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투박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넉넉한 적대 공간이라든지 뭐 견인 능력 같은 것을 좀 어필을 하면서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볼 때 좀 차량의 대형 SUV 시장 자체의 파이를 늘리면서 팰리세이드가 이제 촉발시킨 대형 SUV의 인기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차량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SUV 하면 이제 디젤이라는 인식이 최근에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뭐 75% 가까이가 디젤 차량이긴 하지만, 이 가솔린 SUV만의 좀 정숙성이라든지 좀 부드러운 주행, 그다음에 높은 출력,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래버스가 좀 가솔린 SUV로 출시된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양까지 가는 이제 고속도로를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인상은 운전석에 앉아서 봤을 때 전방 시야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다소 조금 좁은 느낌을 조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이 트래버스의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좀 큰 대형 SUV이긴 하지만, 이 웨지가 살아있는 좀 스타일링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앞쪽의 전면 유리의 상하 높이가 상당히 좀, 이 전면 유리 자체가 상당히 좀 누워있는 형태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의 높이가 조금 더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A필러 자체가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가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이 스타일을 조금 중시를 하다 보니 이 사이드미러 자체가 좀 작아진 경향이 있어서요, 이 시야 자체가 조금 이 측면에 사각지대가 조금 큰 단점도 보이기도 합니다. 트래버스 프리뷰를 기사를 좀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이드미러가 전동식이 아니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긴 했는데요. 확인된 바로는 이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 국내에 도입되는 이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 이 전동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손으로 접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100km 정속 주행 시에 RPM 같은 경우에는 1650 정도를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가솔린 엔진이 보여주는 이러한 토크 회전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출력도 36.8 정도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314마력에 최대 토크는 36.8을 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뭐 임팔라에도 쓰였던 적이 있고, 또 최근에 출시된 콜로라도에도 적용된 엔진입니다. 뭐 출력과 토크에서 그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비등비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엔진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콜로라도를 시승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엔진 자체의 뭐 응답성이 그렇게 뭐 예리한 응답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엔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속도를 꾸준히 좀 올려봤을 때
출력이 넉넉한 출력이 좀 뿜어져 나오면서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실내로 들이치는 뭐 엔진 소음이라든지 뭐 노면 소음이 그렇게 뭐 시끄럽다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정숙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뭐 시끄럽다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은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아까 좀 시승 출발 전에 이제 아이들링을 시작을 해서 뭐 준비를 하고 저속에서 운행을 시작할 때 이 스티어링 휠 자체로 조금 살짝 좀 진동이 온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이 알려면 못 느끼게 그렇게 심한 진동은 아니긴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이나 뭐 이렇게 가속 페달, 뭐 브레이크 페달 쪽에서 진동이 살짝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주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한 진동은 아니고요. 기존의 뭐 미국 차량들의 SUV, 대형 SUV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드한 세팅까지는 아니지만 그 좌우 롤도 잘 억제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 자체가 이렇게 뭐 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짧은 편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의 서스펜션 세팅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REPS라고 불리는 이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는 적은 힘으로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이제 고속에서는 조금 더 스티어링 담력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좀 스티어링 조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REPS, 뭐 CEPS라고 좀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 전기 모터의 위치에 따른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PS 같은 이 트래버스에 적용된 REPS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모터가 이 구동축 앞쪽 렉 부분에 위치를 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과 상당히 좀 먼 위치에 이 전기 모터가 있는 거고, CEPS 같은 경우는 이 스티어링 휠과 가까운 위치에 전기 모터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터가 이제 스티어링 휠의 앞쪽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REPS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동축 쪽에 이제 연결이 되어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예민하게 스티어링 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CEPS와 비교할 때 조금 더 예리한 조향 반응을 운전자가 좀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주행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CEPS나 REPS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중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좀 더 하드한 와인딩 로드를 달리는 정도에서나 좀 예민한 운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일반적인 운전이라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이드 미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도 들었었는데, 하지만 이 후방 시야는 상당히 조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 이 후방 미러가 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좀 넓은 시야각을 통해서 이렇게 후방의 모습을 좀 넓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 거울로 확인하는 이 후방 미러도, 룸미러도 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 디지털 미러 방식으로 이제 토글 스위치를 돌려서 후방에 장착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찍힌 영상을 이제 룸미러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의 시야각보다 조금 더 한 30% 정도 향상된 시야각의 이 후방 전경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밤에 좀 시야가 어두울 때 좀 밝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3열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룸미러, 거울 형태의 룸미러로 봤을 때는 이 3열까지 긴 차량이다 보니까 후방 시야가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이 탔을 때는 더 그렇겠죠.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미러를 통해서 뒷자리에 사람이 앉았을 때도 좀 깨끗한 이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 기착지에 잠깐 좀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주행한 거리가 94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연비가 이제 8.5가 나왔습니다. 복합 연비가 8.3이니까요. 조금 더 뭐 고속도로 주행이니까 당연히 잘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 제원표상에 나와 있는 복합 연비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연비 보여줬습니다. 뭐 시내 주행만 한다면 뭐 7점 중반대 정도에서 좀 연비가 유지가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쉐보레 트래버스 만나봤습니다. 이 쉐보레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형 SUV 시승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양양에 있는 서퍼비치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승 행사를 통해서 트래버스 체험해 본 결과 아무래도 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보이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죠. 픽업 트럭으로서 오프로드 성능이 강화된, 그리고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 되게 명확한 성격의,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또 호감을 표하고 있는 픽업 트럭이었던 반면에, 이 대형 SUV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 경쟁자들이 있고 또 앞으로 출시될 경쟁자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옵션들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고속도로 주행 같은 경우에 쉐보레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 고속 안정성도 상당히 뛰어났고, 또 주행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코너링에서의 차체 안정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차량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잘 갖춰진 그러한 차량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조금 노후해 보이는 이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부족해 보이는 옵션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지적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수입차냐 아니면 국산차냐, 요 애매한 간격의 사이에 서 있는 차량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또 걱정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기본기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미국 스타일, 정통 미국 스타일의 대형 SUV이니만큼 소비자들 관심 또한 높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소비자분들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 그 자체로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